안녕하세요. 자, 교사 이길섭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목요일 날 강의를 올렸을 때 문법을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단 말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USB를 잃어버렸어요. 잠시만요. 정말로 USB를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딱 한 지문만 간단하게 정말 짧고 빠르게 보는 형식으로 월요일 수업, 원래 화법과 작문했던 수업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를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내신이나 연계율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자,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서 찾아서 푸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98페이지 사회문화 01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01번 한번 펴보시면, 자, 우리 딱 이렇게 페이지를 처음 봅니다. 자, 페이지를 처음 봤을 때 해야 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먼저 봐야 돼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서 키워드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키워드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1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 일치, 불일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 문제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이해하고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틀린 그림을 찾는 것이다. 최대한 빠르게 찾아야 돼요. 어떠한 내용을 정답이 되는 키워드를 빠르게 찾아야 됩니다. 자, 이 키워드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계속 주입시켜 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시간이 계속 줄어들 거고, 그렇다면 한 번 더 고민할 시간을, 두 번 더 고민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 문법 같은 경우 계속 한 번씩 짚어줄 거예요. 만약 등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완벽하게 짚어줄 수 있겠죠. 자, 한번 페이지 98페이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클럽제는 재화의 공급을 위해 큰 고정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서 1번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 어떤 거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클럽제란 말에 세모를 쳤어요. 그 다음 또 다른 단어에 뭐 쳤어요? 저는 선생님은 큰 고정 비용이란 단어에도 쳤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볼게요. 2번은 시장경제 참여자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키워드에 체크를 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봅시다. 3번 같은 경우는 공공재는 하고 보편적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체크를 했습니다. 자, 4번 같은 키워드에서는 어떤 걸 체크했을까요? 공유, 자원과 사적 비용, 만을이라는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 어떤 내용 체크했을까요? 클럽제의 소비자, 클소는 또는 한계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키워드들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많이 풀어서 이게 정답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는데 우리에게 분명 어느 정도 단서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서가 맨 처음에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서는 이겁니다. 어떠한, 잠시만요.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어떠한 단어를 바꿔야 선지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선생님이 체크한 단어가 그 증거입니다. 자, 만약 1번 현지가 1번의 정답은 5번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5번이기 때문에 우리 1번 선지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의 선지를 틀린 이야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럽제라는 단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큰 고정비용이 아니라 작은 고정비용이 든다, 이런 형식으로 선지를 바꿀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입니까? 어떠한 단어를 바꿔야 선지 내용, 즉 일치 불일치를 뒤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어가 정답의 키워드가 되고 독서는 그걸 찾아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고 체크를 하는 걸 습관화시키다 보면 최대한 빠르게, 정말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있지 않겠죠?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걸까요? 많이 안 쓰일 것 같은 단어. 내용은 필요 없어요. 많이 안 쓰일 것 같은 단어가 나온다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의 내용들은 어떨까요? 전문적일까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전문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전문적인 개념을 한 번에 설명하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짧은 시간 설명하는 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단어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면 계속 단어를 써야겠죠. 근데 설명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단어를 조금만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들을 봤을 때 이 단어는 평소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정말로 많이 쓰일 것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는 예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글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간단하게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형식의 큰 틀을 가지고 선생님은 이러한 키워드들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키워드는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 지우고 이제 8호 지문 읽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읽어야 돼요? 2번 읽어야 됩니다. 2번. 자, 보기들은, 문제들은 다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읽기에는 찍는 문제 생겨요. 다 풀고 나서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시험입니다. 꼭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봤더니, 자, 이런 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유형에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다른 문제 유형은 나면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무조건 위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생각이, 지금 우리의 머리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 보듯이 틀린 그림 찾기니까 그림 보듯이 선지를 보는 거예요. 어떠한 그림이 있느냐, 이 그림에 토끼가 귀가 2개냐 3개냐 라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삐약이가 어떻게 생겼느냐 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삐약이의 다리가 왜 오른쪽부터 나왔는지를 공부하는 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삐약이 다리가 2개라는 그림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그 말은 선지 1번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봤을 때 위에 보기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인지 보기만 보고 풀 수 없는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통과할 수 있게 한 터널은, 자, 이 내용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나열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어를 바꿔서 틀린 말로 만들 수도 없고 많이 안 쓰이는 단어도 아니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생각해야 돼요. 자, 뒤에 뭐 나와 있어요? 비배제적인 재화. 1번은 비배제적인 재화. 자, 2번은 뭘까요? 톤잡 통학료가 낮게 책정되자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량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은 모임 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 뭘까요? 어떤 거 체크할 수 있어요? 모임 승차자라는 키워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은 어떠한 내용 체크할 수 있을까요? A씨가 처음에 설정한 혼잡 통행료를
인쇄하기로 한 것은 재화 소비의 배제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어떠한 키워드예요? 배제성이라는 키워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키워드 한번 봅시다. 4번.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혼잡 통행료를 거두는 것은 배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해 터널의 경합성은 혼잡 통행료가 없을 때보다 약화되겠다. 자, 어떠한 개념 나왔습니까? 똑같이 배제성 하나와 경합성 나왔습니다. 경합성.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선지어로 체크할 내용 뭐가 있을까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터널 이용 차량이 한 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치러야 한계 비용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있겠다. 어떠한 키워드예요? 한계 비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는 부분은 아까 말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단어 보고 나서 하나 더 들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게 반복되고 있어요? 배제적이다, 배제성이다, 경합성이다. 자, 배제성과 경합성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죠? 배제성과 경합성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 들었으면 써놔야 됩니다. 문제 옆에다가 돼지꼬리. 이 문제는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생각 들면서 체크해놓으면 지문을 풀 때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한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해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예요? 보기만 보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왜 그럴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해 이유를 설명했대요. 자, 가를 한번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 내용이 실제 지문의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 있는지 파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 한번 봤더니 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97페이지 돌아가서, 즉 사회 전체로 볼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보기에 대한 내용이 어때요? 앞에 내용과 다르죠? 왜냐면 앞에 내용은 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황, 예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보기의 내용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효용은 이라고 시작되죠. 하나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문 읽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별개의 지문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 전에 1, 2, 3, 4, 5번을 읽으면 더욱더 좋겠죠. 자, 1, 2, 3, 4,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체크해볼게요. 자, 1번. 자, 공유자원을 불리는 재화들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 없다. 자, 아까 체크했던 내용 똑같죠? 배경. 자, 2번. 재화의 이용에 따른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이용한다.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비용. 자, 3번. 뭡니까? 필요한 사적 비용이 점점 감소한다. 사적 비용. 자, 4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한계 효용. 읽으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5번은 키워드가 뭡니까? 또 한계 효용입니다. 자, 이 다음에 보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왜? 첫째 줄을 읽어봤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효용은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마. 자, 지문 쭉 읽어봅니다. 지문 쭉 읽어봤는데 여기 나와있는 키워드 중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겹칩니까? 4번, 5번에 다른 키워드밖에 안 겹치죠.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이고, 사회적 총효용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효용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접이니까 체크! 역접을 왜 체크해야 되냐? 짧은 글에서 역접 필요한 이유 뭘까요? 이렇게도 짧은 글인데 굳이 역접을 넣었어요. 접속사를 넣었어요. 왜? 필요하니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개개인의 효용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른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쭉 나옵니다. 자, 이 단어 중에서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나와 있지만 이 단어 같은 경우 4번, 5번 같은 단어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기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맞죠? 보기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문제 지문 설명, 자, 문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가해 이유를 설명했대요. 그렇다라는 건 보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만 체크하면 됩니다.
4번, 5번 정답은 무조건 4번, 5번 중에 있을 겁니다. 왜? 보기에 대한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한계 효용에 대한 개념 한번 이해하고 가만 봤더니 정답 5번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얻는 한계 효용이 낮은 사람으로 인해 한계 효용이 높은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할 수 없다. 자, 가 한번 읽어봤더니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 내용 어때요? 가 내용과 자 일단 4번, 5번 선지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가에 대한 내용 생각했더니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주 쉽게 빠르게 지문 읽지도 안 하는데 내용 필요 하나도 없이 다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지문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한 문제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비문학은 그게 핵심입니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 보기 그림 그려져 있으면 웬만하면 그림 안에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림 안에 나와 있는 보기에도 키워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줬다는 이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설명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지문 읽어봐서 좋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이 돼요. 보기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기에 나와 있는 그림 보듯이 보면서 키워드 체크해야 됩니다. 보기 그림 한번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A에서 B가 뭔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에서 B가 뭔지 물어보는데 자, A에서 B가 뭔지 물어보는데 잠시만요. 자, A에서 D가 물어보는데 A의 D를 가를 수 있는 조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는 뭐가 있대요? 경합성. 나는 뭐가 있대요? 배제성.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우리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떠한 개념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까? 경합성과 배제성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핵심 개념은 뭡니까? 배제성, 경합성입니다. 이 부분을 최소 조건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번 문제만 풀 수 있었어요. 3번하고 1번 문제만. 지금 2번, 4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지문을 읽을 때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배제성의 개념과 경합성의 개념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필요해요. 자, 지문 한번 보면 알겠지만 필요한 내용은 정말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할 수 있게 줍니다. 왜? 독서니까요. 알겠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 1번만 한번 읽어봤더니 A와 B가 동일한 성격인데 A, B가 뭔지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배제성과 경합성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를 구분할 수 없어요. 하지만 A, B, C를 구분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문 안에 이 A, B, C, D가 뭔지 즉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 품목이 분명 등장할 겁니다. 왜? 그 품목을 등장시켜주지 않고 나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이제 우리 체크해놓은 키워드 생각하면서 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 한번 보면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97페이지로 돌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랑 소비나 사용과 관련된 재화의 속성들인데 배제성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배제성은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와 뭐밖에 없어요? 배제성과 경합성. 나머지 1번은 그냥 틀린 그림 찾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배제성, 경합성.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배제성에 대한 개념이 핵심 개념이니까 그거 아니라 평소 다른 문제를 풀 때랑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빨리 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 꺼내놔야 됩니다. 100. 그래놓고 나도 뒤에 내용 어떻게 열어봅니까? 내용 다 꺼내놓는 거 아니죠. 지표는 인덱스는 하나만 꽂으면 돼요. 우리 노트 옆에다 하나씩 꽂죠. 그때 옆에다 뭐라고 줬습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이게 있어 뭐르르르르 적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적어두면 됩니다. 누구 보여줄 거예요? 보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꺼내놓으면 됩니다. 자, 배제성 한번 봅시다. 배제성은 어떤 재화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화의 소비로서 배제할 수 있는 속성이다. 자, 배제성에 대한 개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팁, 바로 다음 줄에 나오면 상관없어요. 바로 찾기 쉬워요. 하지만 다음 줄에 그 개념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화살표로 연결시켜 버리세요. 이 시험지 다시 볼 거예요. 문항만 다시 보세요. 비문학 다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꼭 그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배제성에 대한 개념 짚고 넘어가야 되죠. 어떠한 개념이에요? 배제시킬 수 있는 내용이래요. 즉, 배제성에 대한 키워드 우리가 정리하면 뭡니까? 돈 내라. 돈 안 내면 널 배제시켜버리겠다. 너 우리 파티에서 배제야. 오케이? 저는 오케이. 자, 더 봅시다. 일부러 재화는 그것이 일단 생산되는 사람들은 그 재화를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그 재화는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한다. 자, 비배제성이라는 단어도 바깥으로 꺼내놓으세요. 왜? 봤던 것 같으니까. 내 자신을 믿어요. 봤던 것 같으면 다 꺼내놔요. 꺼내도 얼마 안 걸립니다. 읽으면서 꺼내놓을 때. 그 다음, 경합성은 소비나 사용에 있어 경합적이란 말로 이 어떤 재화를 누군가 소비하거나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미다. 자, 우리 아까 경합성과 배제성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경합성 나왔습니다. 경합성 당연히 바깥으로 꺼내놔야죠. 자, 경합성은 뭐예요? 배제성은 공유나였어요. 경합성은 뭐예요? 이분필 내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쓰면 이분필 누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습니다. 쓰고 쓸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즉, 배제성은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 널 배제시켜버리겠다. 경합성은 뭐예요? 너와 나와 경합해서 하나만 쟁취하자라는 겁니다. 물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생각해보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은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고나라에 물품을 올렸어요. 어떤 물품 올렸습니까? 정말 내 최애 팀이었지만 힘들어졌어. 난 포기해야겠어. 뭘 팔아야 돼요? 굿즈를 판다고 칩시다. 자, 이 굿즈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안 줘요. 그럼 상대방을 배제시켜버려요. 배제시켜버려요. 즉, 내가 중고나라에서 파는 이 굿즈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죠? 배제성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의 굿즈예요. 내 굿즈. 내 굿즈.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경합성. 나 있으면 아무도 못 가지니까 경합성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카메라 배터리 한번 볼게요. 자, 맞네요.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봅시다. 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내용 없는 것 같아요. 체크해놓고 비경합성 나와있는 부분 비경합성도 한번 체크해놓도록 하고, 다음 부분,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사적재화, 클럽재, 공유재원, 공공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 단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먼저 봤어요. 뭐예요? 4개. 4개. 지웠네요. 여기 있네요. A, B, C, D. 4가지 지웠는데 마침 또 A, B, C, D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옳다구나. 4번은 이 A, B, C, D를 말하는 거겠구나. 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 A라고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네. 이 부분을 보고 알아봐야겠네. 옆에다가 꺼내 놓습니다. 4번. 왜인 줄 아세요? 지문 다시 읽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읽을 때 이 부분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인덱스 꽂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 있는 재화들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것들이 사적 재화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 모두 사적 재화겠죠. 돈 받고 팔고 나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은 가질 수 없는 것들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생선가게에서 파는 고등어의 경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소비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사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고등어를 소비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구입하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이와 같은 속성이래. 어떤 거?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다 있다 라는 겁니다. 배제성, 경합성 개념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 계속해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꼭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럽제는 배제성이 있으나 경합성이 없다. 자, 클럽제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1번에서 봤어요. 이렇게 기억 안 나도 돼요. 하지만 봤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렇다는 건 꺼내놓읍시다. 꺼내놔요. 클럽제 꺼내놓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 테이블. 자, 예를 들어 이 부분 읽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개념 알았으면 없습니다. 하지만 클럽제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케이블 TV의 경우에 누군가가 시청한다고 해도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사람들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그러나 역적 꼭 체크합니다. 그러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왜? 이 그러나 부분이 이 클럽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케이블 TV 시청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이 있다. 이처럼 배제 가능하고 비경합적인 클럽제를 경제학자들은 흔히 인위적으로 희소하게 된 재화라고 부른다. 클럽제는 사적 재화로 판매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클럽제는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위의 재화를 제공하는데 한계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어떤 거 나왔습니까? 한계 비용이라는 키워드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개념들 중요하든 받든 안 받든 다 꺼내 놓읍시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한계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이 단어 다시 쓸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역적 또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배송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블 TV처럼 클럽제는 아주 큰 고정비용을 요구한다. 자, 클럽제 고정비용이라는 키워드 나왔죠. 고정비용 바깥으로 고. 그 다음 만약에 클럽제 한계 비용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 기업은 자신이 부담하는 큰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화는 소비자에 공급되지 않는다. 한계비용, 고정비용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러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재화의 추가 공급에 수반한 한계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한계비용 또 바깥으로 꺼내도 좋고 안 꺼내도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자원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문단 보고 나서 우리가 든 생각 뭐였습니까? 전 이 생각 들었습니다. 이 문단은 어떠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클럽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럽제.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체크해놓고 클럽제. 그 다음 문단 쭉 읽어보면 뭐 나옵니까? 사적 비용만을 고려한다 라는 키워드 죄송합니다. 좀 시간, 제가 1시간짜리라서 좀 빨리 끝내려고 마음이 좀 급하네요. 자, 말이 너무 빠르면 배속을 좀 늦추세요. 다음으로 공유자원이라고 불리는 재화들이 있는데 이 재화들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자, 옆에다가 체크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다. 화살표를 연결시켜주세요. 아니면 체크하면서 바로 넘어가도 돼요. 어떤 거에서 4번에 필요한 내용을 체크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자, 왜냐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공동3월에 학급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연필이 100자루가 있다고 하자. 이 연필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므로 학급 내에서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 학생이 가진 연필은 그러나 체크 꼭 하세요. 한 학생이 가진 연필은 다른 학생이 가질 수 없으므로 연필들은 경합성이 있다. 공유자원이 지닌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불리는 문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체크해놓으세요. 그 다음 이는 공유자원을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즉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치르는 비용, 즉 사적 비용만 고려하여 소비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 어떠한 단어 나왔습니까? 어떠한 단어 나왔어요? 사적 비용 만을 이라는 단어 나왔죠. 자,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뭐뭐만을 항상 무조건 이것만 하겠다 의미를 한정시켜주는 부분이 나온다면 무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선지에서 그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 지문에 똑같이 그대로 뭐뭐만을이란 사적 비용을이라고 나왔으면 이 선지 그 선지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한정시켜주면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자원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더 큰 사람이 더 작은 사람으로 인해 해당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사회 전체로 볼 때 쭉 나왔습니다. 이건 아까 이 풀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앞에서 예로 든 학급 3월함에 있는 연필들의 경우 한 장 넘겨서 금세 3월함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연필을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로 고갈이 발생한다. 자, 고갈은 왜 발생하는 거래요? 고갈. 왜냐면 이거 나왔던 부분이니까 고갈 왜 발생해요? 뭐와 뭐가 불일치해서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요.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랍니다. 자, 끝으로 공공재는 소비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재화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개선 정책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에 사용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선되는 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누군가가 개선된 환경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쾌적한 지구의 비율을 즐기는 것이 배제 가능하지도 않고 경합적이지도 않다. 공공재가 지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 때문에 무임승차자라는 키워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재는 통신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는 조세의 징수에 의해 마련된 일반 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자, 일부러 개념들 하나도 안 정리하고 가죠. 사적제, 클럽제. 왜 안 정리하고 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리 안 하고 갑니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정리를 해줄 거예요. 뭐 내용 필요한 선생님이 그 끝나고 보여주는 그 뭡니까? 학습지 유인물 보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점검을 따로 해줄 거예요. 하지만 내용 점검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점검은 따로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위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체크하는 키워드 클럽제, 큰 고정비용, 그리고 배제성 접수 모두 가지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사적 비용 많이 고려한다. 자원의 고갈 나온다. 키워드 다 체크할 수 있었죠. 자, 1번은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공감되는 5번 선지. 자, 클럽제의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 재화의 공각에 따른 한계 비용을 넘을 경우 재화의 구입을 포기한다. 자, 이 키워드 어디 나와 있었어요? 클럽제 부분에서도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한계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아까 체크해놨기 때문에. 자, 한번 그 부분 돌아가서 봅시다. 자, 돌아가서 봤더니 한계 비용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따라 사후 소비자들은 그러한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재화의 추가 공급에 수반하는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를 가진 경우가 많다. 근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따라 한계 비용을 넘을 경우 재화 구입을 포기한다. 내용은 반대되죠? 자,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정답이 될 것 같은 부분, 정답을 바꿀 수 있는 단어. 선지는 이분법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라고 체크해도 좋습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배제성과 한계비용 그리고 경합성에 대한 개념 알고 넘어갔습니다. 한번 그 상태에서 한번 본다면 교통 문제가 심각한 A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차량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터널 공사를 하였고 이를 무료로 이용하게 했다. 그랬더니 혼잡 시간대엔 차량이 몰려 정작 터널 이용이 필요한 차량이 터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A시에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거두기로 했다. 그런데 역적 체크 혼잡 통행을 낮게 책정되자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량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이게 당국에서는 혼잡 통행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자, 우리 한번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시간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통과할 수 있게 된 터널은 비배제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비배제적인 재화에 대한 개념 우리 봤어요? 안 봤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배제성 다음에 다다음 줄에 인덱스를 꽂아놨어요. 배제성 다음 바로 인덱스 꽂아있던 게 어떤 겁니까? 비배제성입니다. 자, 비배제성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비배제성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재화는 생산되면 사람들을 재화의 사용으로서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재화는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1번 봤더니 무료로 통과하는 시 터널 이미 만들어왔으니까 통과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배제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테고요. 자, 2번 혼잡 통행으로 낮게 책정돼야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량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 무임승차의 문제라는 키워드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마지막 질문 마지막 단락에서 한번 봤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자, 공공재가 지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란 속성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대요. 비배제성 뭐예요? 상대를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근데 혼잡 통행료가 낮게 책정되자 비배제성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 뭡니까? 비배제성과 뭐예요? 비경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터널 물리는 거 내가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간이 문제가 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즉 이 부분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배제성도 아니에요. 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낮은 출입료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배제성은 뭐라고 했으니까요? 돈 내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답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풀고 넘어갔죠? 자, 4번 한번 보면서 아까 우리가 A, B, C, D 4개 확인했습니다. 공공재, 사적재와 공용재, 사적재와 공유재와 클럽재라는 키워드 확인했는데 이제 읽고 나니까 지문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 먼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림 보면 알겠지만 가는 경합성이 있는 상태래요. 자, 나는 뭐래요? 배제성이 있는 상태래요. 가는 경, 나는 배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한번 본다면 A는 뭡니까? 경합성만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공유자원 경합성과
사적재와 배제성이 두 개 다 있는 거 뭡니까? 우리 모두 그냥 흔히 아는 사적재와 C 뭡니다. C 배제성만 있는 거 뭡니까? 클럽제입니다. 자, D 아무것도 없는 거 뭡니까? 공공재입니다. 라는 개념 알고 나서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공유자원, 사적재와 클럽제, 공공재는 선생님이 지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래요. 유인물 보면서 간단하게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지불한 사람들만이 A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한다면 A와 B 내에는 B와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된다. 돈을 지불한 사람들 무슨 소리예요? 경합성, 배제성이죠. 배제성. 그럼 재화를 사용하거나 돈을 지불한 사람들만이 A 재화를 사용하게 한다면 A는 B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데 A는 경합성만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돈만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배제성이 들어가면 어때요? 당연히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B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사적재화가 되는 거겠죠? 2번 B에 해당하는 재화 100개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면 해당하는 100개의 재화는 C에 속하게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C는 클럽제였어요. 클럽제가 아니라 이 100개를 무상으로 줬어요. 근데 100개는 이 100개를 다 받으면 다른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아니라 경합성만 있는 공유자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공유자원인데 하지만 경합성만 있는 상태인 A가 된다는 거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이라는 겁니다. 자, 3번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D는 통상적인 시장 거래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D는 왜요?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누구나 돈도 안 내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3번 가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경우 그 재화를 어떤 사람이 소비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 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생산자는 재화의 공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왜? 배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클럽제, 공공재, 공유자원, 사적재와 클럽제, 공공재 같은 내용은 선생님이 첨부 파일을 올려놓은 유인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제는 그 유인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학습 과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파일로 올려놓은 유인물 작성만 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학습 과제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30일날 쉬는 날 여러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업이 빡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저번 학습지 하면서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내용을 정리해주는 비문학에서 내용을 정리해주는 부분은 이렇게 학습지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준 학습지 조금 유의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문화 01 97쪽 페이지에 관련된 학습지입니다. 자, 일단 수업의 목표 여러가지 적혀있지만 우리 한번 훑어읽기, 확인하며 읽기, 정리하며 읽기 여러가지 한번 체크하면서 문침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전적 의미 파악하는 부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적 의미는 아무래도 어휘 문제나 여러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물건. 자, 여기 나와있는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다 지문 안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였습니까? 재화. 잠시만요. 자, 재화를 의미합니다. 재화는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하는데 거치적거리거나 방해가 되는 장애를 의미하는 단어는 지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지장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받침. 자, 이 단어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그렇습니다. 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붙조차서 따르다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자,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단어일까요? 뭐뭐하다. 자, 그렇습니다. 수반하다 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문단 뿐만 아니라
자, 1문단에 관련된 내용, 죄송합니다. 1문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작품에서 제시하는 이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개념이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부분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이 작품의 배제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배제성은 뭐예요? 우리 간단하게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내용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정리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고, 이것만 알아두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지문에 나와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자, 소비자가 적절한 가격을 내지 않으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질을 뜻한다 라고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배제성은 뭘까요? 자, 배제성에 반대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재화가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나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을 배제하지 못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합성이란 뭘까요? 자, 재화를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비경합성이란 뭘까요? 재화를 누군가가 다시 쓸게요. 재화를 누군가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데 지장이 없는 성질을 뜻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찾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즉 이 지문의 나머지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합니다. 사적재와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즉 4번에 관련된 문제였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 이 부분만, 이 사적재와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만 구분하면 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제성. 자, 사적재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적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어떨까요? 둘 다 존재한다. 배제성도 존재하고 경합성도 존재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재화를 의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 부분을 학생분들이 채워 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채우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예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60개 치킨을 좋아합니다. 자, 60개 치킨에서 파는 60번째 치킨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고, 자,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다? 죄송해요. 오타가 있네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다. 자, 무슨 성이에요? 자, 배제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이 사면 다른 사람은 60번째 치킨을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킨을 소비할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경합성도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럽재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클럽재는 배제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배제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합성은 있을까요? 경합성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만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예를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예는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건 서로 간의 매너입니다. 서로 우리 규칙을 지킬게요. 자, 선생님은 이거 좀 TMI이긴 한데 LG를 씁니다. 자, LG U 플러스를 쓰는데, 자, LG U 플러스 5G를 쓴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LG 5G를 쓴다면, 자, LG 5G를 죄송합니다. LG 5G를 쓴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5G 사용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지만, 자, 요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지 않는 소비자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비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다른 사람은 포지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합성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는 사용할 수 없다. 배제성이 있다라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예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공유자원 한번 봅시다.
공유자원은 배제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공유라는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공지철 아니죠. 도깨비 아닙니다. 죄송해요. 너무 재미없는 개그였네요. 자, 공유자원에 집중을 한다면 배제성,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합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공재와 달리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급식실 안에 급식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급식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직 점심도 한 번도 못 먹어보고요. 점심 먹기가 너무 힘드네요, 학교에서. 자, TMI였습니다. 자, 급식실 안에 큰 바구니가 있습니다. 자, 이 바구니 안에는 999개가 있습니다. 999개가 있는데, 자,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무료로 풀어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 있어요? 없어요? 돈 내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빵을 999개만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가진 빵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가진 빵은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다. 경합성은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공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공공재는 배제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합성도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재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안에 왕복 16차선짜리 도로를 놓는다면, 세금으로 놓는다면 도로 확장에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도로 확장에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더라도, 사용자더라도 사용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니까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도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걸 막지 못합니다. 누리는 걸 방해하지 못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달라요.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유료 도로였습니다. 유료 도로. 그냥 왕복 16차선 도로라는 거는 뭐 무료 도로라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오늘 학습 과제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수업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선생님이 게시판에 올려둔 순서대로 이번 주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목요일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한번 건너뛰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문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수, 목이 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만약 하지 않는다면 수요일날 수업을 문학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